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말에 큰맘 먹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좀 화려한 정육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가면 항상 입구에서부터 딱 시선을 끄는 게 있죠. 맞아요. 식당 딱 들어서면 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대한 유리 쇼케이스요. 그 안에 막 시커멓게 말라있고 어떨 때는 겉면에 하얀 곰팡이까지 핀 채로 매달려 있는 고기 덩어리들 말입니다. 네, 이른바 드라이 에이징, 즉 건조 숙성 고기죠. 네네. 아마 그 압도적인 비주얼하고 직원분이 와서 오랜 시간 숙성해서 엄청난 풍미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해주면 뭔가 홀린 듯이 평소보다 두툼한 지갑을 기꺼이 열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그야말로 거대한 유행이었으니까요. 진짜 광풍이었죠. 맞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대 초반만 떠올려 봐도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에 있는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나 접할 수 있는 아주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술이 바다를 건너오더니 강남의 화려한 파인다이닝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네 골목에 있는 삼겹살집 쇼케이스까지 싹 점령해버렸습니다. 식당 한편에 시커멓게 마른 고기를 걸어두는 게 외식업계에서는 일종의 훈장 같은 거였어요. 아, 우리 식당은 고기의 진심이다. 최고의 프리미엄을 다루는 곳이다. 이런 필수 스펙처럼 여겨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거기에 또 미디어의 역할도 엄청났잖아요. 각종 요리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미식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이 고기에서는 쿰쿰한 블루치즈 향이 난다. 버터를 바른 듯한 견과류 풍미가 폭발한다. 이러면서 찬사를 쏟아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그동안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이 프리미엄의 환상을 아주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소스 자료는 밖에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관찰한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식업계 최전선에서 수많은 고기를 직접 걸어보고 말리고 썩히고 깎아내며 드라이에이징의 밑바닥까지 연구했던 한 전문가의 뼈아픈 반성문이자 고백록입니다. 이 기록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전문가 본인이 과거에는 건조 숙성이야말로 고기의 맛을 궁극의 경주로 끌어올리는 완벽한 마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그 기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죠. 네. 하지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결국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맹목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대체 왜 드라이에이징이 모든 고기에 통용되는 만능 열쇠가 아닌지 그 이면을 파헤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애초에 이 기술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태생적 목적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기의 풍미를 막 예술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이 복잡한 기술을 발명한 건가 싶었거든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존과 보존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죠. 냉장 시설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서양에서 거대한 소를 잡은 뒤 고기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늘하고 바람이 통하는 동굴이나 창고에 매달아 두었던 것이 시초였습니다. 아, 살기 위해서 매달아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역사적 맥락에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앵거스나 호주의 목초 사유구 같은 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소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꽉 찬 이른바 정미, 레드미트입니다. 마블링이 별로 없는 붉은 살코기요. 그렇죠. 지방이 적은 살코기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고 근육 조직이 질깁니다. 이런 고기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공기 중에 장기간 노출시키면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게 되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맛이 농축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기 자체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들이 질긴 근육 단백질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고기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지고 이 과정에서 감칠맛과 기분 좋은 숙성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양의 드라이에이징은 마블링이 적어서 질긴 살코기에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부여하는 완벽한 과학적 솔루션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훌륭한 서양 기술을 우리나라 고기, 특히 한우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치명적인 불일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한우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1++ 등급 한우 등심을 보면 진짜 눈꽃이 핀 것처럼 하얀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기준을 보니까 고등급 한우는 전체 고기에서 지방 비율이 20%를 훌쩍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단백질보다 지방이 주인공인 고기인 거죠.
바로 거기서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생물학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방은 산소를 싫어합니다. 네. 앞서 서양소는 단백질이 분해되며 좋은 향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우의 주인공인 엄청난 양의 지방이 공기 중에 산소와 장기간 만나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아, 기름이 공기랑 만나서 썩어가는 과정이요? 맞습니다. 한우를 30일씩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단백질 분해로 없는 감칠맛보다 지방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불쾌한 산패취가 고기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 산패치라는 게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쩐내잖아요.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비싼 돈 주고 드라이에이징 한우를 먹었는데 왠지 모르게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고 너무 심하게 느끼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속으로 내 입맛이 촌스러운가 자책하셨다면 절대 여러분 미각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바로 한우의 과도한 지방이 산화되면서 발생한 찌든내를 아주 정확하게 밤지하신 겁니다. 한우가 가진 최대 장점인 맑고 달콤한 고소함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인 거죠. 제가 원문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비유가 있어요. 고등급 한우나 와규는 자체적으로 올레인선이 풍부해서 그냥 굽기만 해도 완벽하게 달콤하고 고소하잖아요. 네, 이미 자체로 완벽한 조미료를 품고 있죠. 그런데 이 완벽한 원육에 굳이 곰팡이를 피워가며 수십 일을 말려서 블루치즈 향이나 흙내 같은 펑키한 향을 입히는 건 마치 최고급 자연산 다금바리 횟감에다가 진하고 자극적인 초장을 들이붓고 섞어 먹는 집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재료의 본질을 꿰뚫는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서양소는 밋밋한 맛을 보완하려고 말리는 거지만 고등급 한우는 원래 가진 섬세한 향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절대로 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맛이 변질되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문가의 7년 기록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수치가 바로 버려지는 고기의 양, 로스율이었습니다. 숫자로 들여다보면 그 비효율성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건조 숙성하면 단순히 수분만 날아가는 게 아니죠. 네, 30일 이상 건조하면 수분 증발로 중량 자체가 20에서 30%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이죠. 수분이 빠져나가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겉면과 곰팡이층을 식탁에 올릴 수는 없으니 칼로 다 깎아내야 합니다. 이른바 트리밍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이 트리밍을 거쳐 썩고 굳은 겉면을 썰어내고 나면 결국 손님상에 오르는 진짜 고기는 처음 중량의 딱 절반, 50%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세상에,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절반이 문자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거잖아요. 한우 1+++ 원육은 전 세계 소고기 중에서도 최고가 수준인데 이걸 절반이나 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통 환경의 차이 때문인데요. 유통 환경이요? 네. 서양은 티본처럼 뼈와 두꺼운 겉면 지방이 붙은 큰 덩어리로 숙성을 진행합니다. 이 뼈와 두꺼운 지방이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내부 살코기를 지켜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로스율이 그나마 적습니다. 아, 한국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육점 가면 뼈 다 발라내고 아름다운 붉은 살코기와 마블링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육을 유통하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어막이 싹 다 벗겨져 살코기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의 한우를 건조한 숙성고에 밀어넣으니 마르고 썩어 들어가는 층이 중심부까지 푹푹 파고드는 겁니다. 서양 방식보다 버려야 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간 꼴이네요. 귀한 고기를 무작정 말려대며 절반을 버리고 그 손실을 메우려고 메뉴판 가격을 2배로 부풀리는 거였습니다. 저자가 왜 고등급 한우 드라이에이징을 두고 비효율의 극취이자 자해행위라고 했는지 이제야 뼛속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고기 열풍이 난 이 참사가 돼지고기 한돈 시장으로 번지면서 훨씬 더 크고 처절한 딜레마를 낳았죠. 아, 소도 말려서 비싸게 파니까 돼지도 똑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접근한 거군요. 아주 1차원적인 접근이었죠. 소와 돼지는 완전히 다른 동물인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치명적인 생물학적 차이점 때문에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지방의 성질입니다. 돼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서 체온에서 잘 녹는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보존 측면에서는 소보다 훨씬 빨리 산패됩니다. 수십일 공기 중에 두면 쩐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워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에서 오래된 쩐내가 진동하다니 끔찍하네요. 두 번째는요? 물리적 크기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소보다 작고 얇아서 순식간에 겉과 속이 동시에 다 말라버립니다.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짝 마른 육포가 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미생물 제어의 한계입니다. 돼지고기는 생물학적으로 외부 미생물 통제가 소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결국 겉은 시커멓게 썩고 속은 마르는 폐기물이 되기 십상이었죠. 지금의 숙성법을 찾기까지 버린 고기만 수톤에 달했다고요? 맞습니다. 수톤을 버려가며 돼지에게는 소와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드라이에이징 기술 자체가 다 상술이고 외식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결단코 아닙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타겟 설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숙성육 2.0 시대입니다. 한우와 한돈에 맞는 진짜 맞춤옷을 찾아낸 거죠. 그 맞춤옷의 핵심 기술이 차단과 정밀함 맞죠? 네, 마블링이 화려한 고등급 한우는 공기를 차단해서 산패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공 포장 상태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 숙성, 그리고 고기가 얼기 직전인 영하 1.5도 대역에서 극한으로 다루는 빙온 숙성이 해답입니다. 아, 빙운 숙성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영화인데도 고기 속 염분과 아미노산 때문에 얼지 않고 고기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 방어 물질을 뿜어낸다고요? 정확합니다. 그 방어 물질이 바로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산소를 차단해 쩐내는 막고 감칠맛은 폭발시키는 완벽한 한우 맞춤형 솔루션인 거죠. 그럼 그렇게 까다로운 한돈, 돼지고기를 위한 진짜 맞춤옷은 뭐였나요? 돼지고기는 한 가지가 아니라 교차 숙성, 즉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차가운 물 속에 고기를 푹 담가두는 워터 에이징으로 외부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고 육즙을 가둡니다. 물속에서 보호막을 치는 거네요. 그럼 물에서 꺼낸 뒤 마지막에 아주 짧게만 건조한 바람을 맞히는 드라이 에이징을 거칩니다. 아, 촉촉함은 유지하면서 겉에만 살짝 육향을 입혀주는 거군요. 물과 바람의 완벽한 조합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래의 정통 드라이 에이징 방식, 바람에 수십 일씩 말리는 이 기술은 지금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기에 써야 하는 건가요? 그것이 이 심층 탐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드라이 에이징의 진짜 타겟은 비싸고 화려한 고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블링이 적고 질겨서 저평가받는 다산 암소, 유구, 혹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입 냉장육의 비선호 부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급 고기에 덧칠할 게 아니라 부족한 고기들의 단점을 덮어주는 마법으로 써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질기고 값싼 고기들을 말려서 수분을 응축시키고 연하게 만들면 훌륭한 명품 스테이크로 재탄생하거든요. 비싼 고기를 더 비싸게 부풀리는 게 아니라 소외된 고기에 숨을 불어넣어 신분 상승을 이끄는 것, 그것이 이 기술의 진짜 존재 이유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꿰뚫어 본 기분입니다. 예전엔 미국식 드라이 에이징이 무조건 최고라고 외쳤던 전문가가 최고의 숙성법은 없다. 오직 고기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숙성법만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결론이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식당 메뉴판에서 드라이 에이징 1++ 한우라는 글귀를 보셨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원육과 기술의 엇박자를 꿰뚫어보는 지식의 무기를 가지셨으니까요. 내 지갑을 지키고 최적의 고기를 고르는 안목을 얻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단지 프리미엄이라는 서양의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원재료의 본질을 망치고 있는 것이 비단 고기 숙성뿐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미식 트렌드 중에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중에서도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트러플 오일이나 의미 없는 금가루처럼 재료의 진짜 매력을 훼손하는 거품은 없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비싸고 좋다고 떠드는 것에 휩쓸리기보다 그 이면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다음번 식사 자리에 즐거운 아하 모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